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김명숙입니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래? 아빠,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죠?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조금씩 커가면서 호기심이 많아지는데 그때보다 정말 쉴 새 없이 질문을 하죠. 그럴 때 부모들은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난처하기도 하고 또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는 질문을 멈추는데요. 다 커가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자,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 중에서 전체가 다 질문으로만 이루어진 시집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을 완성했을 때 시인의 나이는 70살이었대요. 70세. 아이처럼 엉뚱하고 나이가 들어도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한 질문으로 그 시집 한 권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하나가 광화문 글판에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정말 어디로 갔을까요? 호기심 많던 그 아이는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잘 모르면서 단지 어른이라는 이유로 다 아는 척하느라 어쩌면 질문하는 일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요? 인생에서 마침표보다는 물음표가 훨씬 더 많은 걸 가르쳐주는데 말이죠. 자, 11월 25일 금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은 일기예보가 부른 아이처럼 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맑고 최고 기온은 6도 정도라고 아침 일기예보에서 전해 들었는데요. 오늘 금요일 그리고 주말을 앞두고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춥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글쎄요, 무릎 아프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크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고 갈게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치료비 때문에 망설이시는 어르신들 많으실 텐데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늘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좋은 혜택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 신청을 받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1661-6595, 1661-6595번으로 문의하셔서 많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통하는 노래. 노래를 통해서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세대의 갈등도 극복하고 공감대를 찾아보는 시간, 통하는 노래 시간입니다. 전성기 시절에 들었던 유행가와 또 요즘의 최신 가요 함께 꺼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주제가 그리움입니다. 예전에 혹시 육교에서 산 병아리, 처음으로 이름 붙여준 내 강아지, 이런 어린 시절을 함께한 동물들 기억나시죠? 지금은 고인이 된 신해철 씨가 리더였던 그룹 넥스트의 노래로 1994년에 발표한 날아라 병아리에도 바로 이런 어린 시절 함께한 동물에 대한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신해철 씨가 어릴 적 육교위 병아리를 사와서 얄리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안타깝게도 병아리가 죽었고 나중에 자신의 친구를 태어나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오늘 통하는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싱어송라이터 루시드 포레의 노래 중에서 2009년에 발표한 문수의 비밀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문수는 루시드 폴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으로 강아지 문수의 노래로 노래했어요. 가사가 아주 귀여운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의 못 없애는
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타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오늘 통하는 노래는 그리운 신해철 씨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그리고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이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어릴 적 추억의 한 장면을 떠올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오프닝 멘트에 나였던 그 아이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띄워드렸는데 0977님이 문자 주셨네요. 그러게요.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글쎄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계신 그곳에 계시겠죠. 잘 가고 계시는 걸 겁니다. 자,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 주제 그리움인데요. 오늘 들으신 노래처럼 어린 시절을 함께한 강아지나 고양이, 동물들과의 추억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 번호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2매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서울역 라마다 호텔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되는 2016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근로자가 챙겨도 사업주가 챙기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챙겨도 근로자가 챙기지 않는다면, 작업 전에 챙겼어도 작업 중에 챙기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안전은 없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집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희망 캠페인 당신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양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전성기를 기억해 주시는데요. 그때보다 주름은 좀 늘었을지 모르지만 노래를 부르는 제 마음은 그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도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지금부터 부를 저의 노래는 진정한 가수 양수경 그대로입니다. 다시 찾을 여러분의 전성기를 가수 양수경도 응원합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2부 함께합니다. 이번 주부터 당신의 주치 시간을 금요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주치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즘 여러모로 속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 많은데 그래서 머리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방송을 듣는 지금도 아침부터 머리 아파 하고 두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두통 때문에 힘들어한 경험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 같은 두통을 방치하다가는 큰 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는 두통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완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대한두통학회 부회장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주민경 교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교수님은 전문가이시니까 두통 걱정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두통 앓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약 먹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많이 먹었습니다. 어머나. 네, 날씨가 추워져서 힘들어가지고요. 아, 예. 네. 날씨가 추워지면 두통이 또 많이 예, 오나 봐요. 예. 네, 아유, 저는 또 전문가이시니까 머리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누구나 다 두통의 경험은 다 있죠. 그런데 대부분 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어서 뭐 그렇게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두통 환자들이 두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네. 있고 또 진통제만 먹고 잘 치료하지 않다가 네. 뭐 나중에 뇌종양이나 뇌출혈 등이 뒤늦게 발견이 되고 또 대부분의 두통은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편두통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계속 이제 자주 아픈 걸 방치하게 되면 만성 두통이 됩니다. 만성 네. 두통이 되면 훨씬 더 고통스럽고 병에도 잘 낫지 않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건 알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대한두통학회에서 올해부터 두통의 날을 정하고 두통도 병이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통의 날이 있어요? 네. 언제? 올해 1월 23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 23일이 이제 두통의 날입니다. 아, 네. 그날 머리 아픈 사람 많으면 어떡하지?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날이 많을 시절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날씨와도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네, 예, 날씨가 있습니다. 추우면 더 많이 추우면 머리가 훨씬 아파요? 더 늘어나고요. 네. 제가 그때가 되게 이제 구정 전에 주부들 머리 많이 아프시거든요. 아. 그래서 일부러 그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실 쯤을 해서 일부러 두통의 날을 정했습니다. 기억하기도 쉽고. 아, 네. 날씨와도 관계가 있고 또 아까 이제 뭐 구정전의 여성들이라고 스트레스, 했는데 네. 스트레스. 그러면 뭐 나이와도 관계가 있고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더 많을수록 아니면 어릴수록 되게 이제 되게 두통 환자의 병원에 온 두통 환자의 90%가 여성이시고요. 네. 그 여성들이 되게 이제 그러니까 생리가 시작되는 10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늘어나다가 40대 제일 심하고 40대 중반까지 있다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여성인 경우 이제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제가 여성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이제 소중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가 아프십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은 20대 초반에 편두통으로 엄청 고생했어요. 그 당시 네. 이제 무슨 땡땡땡 하는 그런 약 항상 예, 많이 예, 먹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제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과도 관계가 네. 있는 거군요. 근데 두통도 다양하잖아요. 네. 뭐 한쪽 머리만 아플 때도 있고 흔히 편두통이라고 하고 네네. 또 전체가 다 아플 때도 있는데 그 원인과 증상이 다 다른 건가요? 그럼요. 예. 예. 이제 두통 분류, 국제 두통 질환 분류라고 해서 어떤 두통 질환 분류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한 30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우선 그 자체가 질병인 원발 두통이 있고요. 네. 다른 원인에 의한 2차 두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발 두통으로는 흔히 이제 한쪽 머리 아프다고 오해를 하시는 편두통이 있는데요. 네. 편두통의 가장 흔한 증상은 구역, 체함, 욕지기, 울렁거림 같은 증세가 있는 것이 편두통입니다. 네. 한쪽 머리 아픈 두통은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아, 그럼 속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꾸로 체했을 때 머리 아픈 게 편두통이에요. 네네네. 네, 우리 어머니도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편두통이셨고요. 그리고 또 양쪽 머리가 멍하게 아픈 긴장형 두통. 그리고 특히 남자들한테 많은데요. 매일 일정 시간에 심하게 아픈 분이 있어요. 그때 코막힘이나 눈물이 나타나는 곤발 두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원인에 의한 2차 두통으로는 뇌종양에 의한 두통, 뇌혈관에 의한 두통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주 여행을 관광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주 공간 여행 시 두통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주 공간 두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다양한 원인이 굉장히 많죠. 네. 원인과 증상에 따라 뭐 치료 방법도 달라지겠지만,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성의 경우 뭐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굳이 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네. 얼마나 고통스럽죠. 네. 그거는 알아본 사람만이 아는데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저는 꽤 많이 아프거든요, 지금도. 네. 근데 요새 좋은 약이 나와서 어떤 약을 먹게 되면 굉장히 반응이 좋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3번 아프다 그러면 완전히 다 토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 있어야 되게 네. 된 적이 있고요. 네. 또 잠을 길게 자면 두통이 생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전공이 1년 차 때는 항상 잠을 못 자니까 괜찮다가 2-3년 차 되니까 이제 잠을 좀 길게 일요일날 길게 자면 그냥 다 토하고 힘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될 정도였거든요. 그게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다르군요. 흔히 생각하기에 잠을 많이 자면 머리 아픈 게 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둘 다입니다. 잠을 적게 자기 생기기도 하고 많이 자기 생기는데요. 진짜 변통 환자들은 잠을 많이 자면 더 많이 아프다 그러고요. 네. 긴장을 할 때도 많이 생기고 긴장이 풀릴 때도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씩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머리가 아프니까 정말로 자괴감이 생길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 달에 2-3일을 능률이 저하된 생각해 보면 굉장한 손해죠, 개인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뭐 치료를 하는 게 그냥 참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흔히 그냥 저절로 낫지 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을 먹으면서 완화시키는 게 좋고, 근데 그렇게 편두통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뭐 갑자기 아픈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네.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왜 갑자기 머리 아파서 죄출을 돌아가셨던 분 이야기 들었을 네네네, 거예요. 네. 그런 걸 이제 감별하는 이야기인데요. 1분 이내에 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하는 것을 벼락두통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벼락두통은 뇌출혈, 뇌종양, 뇌동맥 박리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 기다릴 것도 없고 즉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 어떡하지? 그 진통제만 먹고 그러고 있을 게 아니네요. 네. 네. 또 점점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두통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나이에 따라서 좋아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50세 이후에 새로 생긴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는 좀 그거는 좀 위험한 위험한 인자죠. 아, 네. 예, 그리고 한쪽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편두통이 한쪽 머리가 아프지만 대개 한쪽 머리 아픈 편두통도 돌아가면서 아프거든요. 좌우로. 그런데 한쪽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침할 때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눕거나 일어날 때 두통이 좋아지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뇌 압력이 변화가 돼서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일 가능성이 많아서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냥 뭐 참고 견디지 말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바로 병원에 가라고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빈도수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두통을 큰 의심을 할 정도인가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빈도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 장인 어른께서 머리가 자주 아프고 한쪽을 아프셔가지고 뇌동맥류가 발견이 돼 수술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리는 것, 그러니까 갑자기 심한 두통, 한쪽만 아픈 두통, 약물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두통, 자세히 하는 두통은 치료 빈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치료 빈도하고 관계 있는 것은 이제 일단 두통이 잦아지면 뭔가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단 두통 빈도가 잦아지면 만성 두통이 됩니다. 네. 만성 두통인데 특히 이제 되게 만성 편두통이라고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잠도 안 오고 치료에도 그러니까 흔히 쓰는 약물에도 잘 반응하지 않고 온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게 이제 만성 두통인데요. 그런 만성 두통은 방치하기 위해서는 두통의 빈도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에 8일 이상 두통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치료라 그래서 두통의 빈도를 줄이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두통의 빈도, 만성화를 줄여줘서 만성 두통으로의 진행을 방지하고
훨씬 더 덜 힘들게 지낼 수가 있겠다. 네. 그러니까 그냥 참지 말고 약물 치료를 하고 병원에 또 자주 가보고. 네. 한 달에 8일. 한 달에 8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네. 예.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7982님, 저는 46세입니다. 한 달에 2, 3일씩 아파요. 한쪽 머리도 아프면서 눈까지 아픕니다. 안과에 가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폐경이 지나고 나면 좋아지나요? 하셨나요? 대개의 경우에는 네. 좋아집니다. 예. 근데 네. 아마 편두통이신 것 같고요. 말씀 드리신 거 보니까 그런 편통인 경우에서는 이제 한 45세부터 심해져 가지고 이제 제가 또 다 물어본 한 51세, 52세가 폐경이시거든요. 네. 한 55세까지는 그래도 호르몬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55세 지나야 되는데 그렇게 참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저도 약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즘 굉장히 안전한 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병원에 근데 처방약이기 때문에 네. 그 처방을 받으셔도 치료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예전처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약이 좋으니까 일단 약물로 치료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네. 자, 447 하나님, 만성 편두통이 혈액순환이 원인이 될 수 있나요? 하셨나요? 혈액순환의 원인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게 많습니다. 온몸이 네. 아프고 손이 저리고 그런 증세가 많은데요. 만성 편두통이 되면 이제 뇌가 과민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생기는 거고 혈액순환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아. 그래서 치료하시면 좋아지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목이 뻣뻣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아울러서 20하나님이 질문하셨네요. 저는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수 있나요? 정말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셨어요. 예, 목 디스크 자체로 두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를 경추두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추두통도 편두통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 너무 아픈 경우에서는 둘 다 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나이를 중요한데요. 뭐 40대라든지 여성 같은 경우에 편통이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목 디스크 치료를 하시고요. 그래도 계속 아프시면 편두통이나 그냥 다른 원인의 두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3320님.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우울증하고 두통이 관련 있나요?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어떤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10년 뒤에 보면 편통이 많이 생기고, 네. 편통이 있는 사람들이 10년 뒤에 보면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요. 아.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그러니까 인구 집단 연구를 했는데 병원에 올 만큼 힘든 환자들이 약 40%가 우울이 있습니다. 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자주 깨는 그게 우울증 증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병은 다 사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편두통하고 우울증은 연관이 아주 강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울증을 먼저 치료해야 되나요? 두통을 먼저 치료해야 되나요?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같이 치료해야 네, 같이 되나요? 치료해야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9414님, 저는 64세입니다. 우측 귀 뒤쪽 머리가 땡기는 통증이 있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나타났다 일주일 있다가 사라집니다. 아유, 힘드시겠어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물론 이제 너무 우측 귀 뒤쪽 머리가 땡기는. 그러니까 되게 아마 근육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다른 증상을 여쭤봐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속이 미식거리는 게 있느냐, 과거에 젊을 때 그러니까 편두통이 있었느냐 그런 걸 네. 여쭤봐야 되는데요. 잊어버릴만 하고 나타나는 거는 긴장형 두통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긴장형. 그러니까 근육 긴장에 의한 거고 그런 경우에서는 특히 또 요새 날씨가 추워져서 악화되는데 뭐 따뜻하게 미지근한 물에 찜질만 하시더라도 네. 좋아지실 겁니다. 아, 네. 네. 아, 또 0277님. 두통이 심하면 치매가 걸릴 확률도 큰가요? 하셨습니다. 아, 네. 예. 어떤가요? 참 궁금하네요, 진짜. 아, 예. 되게 이제 그런 게 네. MRI를 찍어보면 편통 환자들이 왠지 모르게 조금 하얀 그 점 같은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한 10년 정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아마 그 빛이 번쩍번쩍 보이는 게 있어요. 편통이 있을 때 그걸 조진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네. 조진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서는 거기 하얀 그 MRI 등의 반점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돼 있고요. 네. 근데 그게 한다고 해도 치매가 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조짐이 없는 편두통이 있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일단 아까 약을 이제 먹는 게 좋다. 참지 말고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가끔씩 머리가 아플 때 굳이 약 먹기 싫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통제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되게 이제 그래요? 예,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도 이제 환자들 치료할 때 약은 급하게 불 끄는 거하고 지금 힘들 때 하시는 거고 생활 습관을 변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통에는. 그럼요. 네. 예. 일단 생활 습관 변경에 제일 하는 것이 하루에 카페인, 그러니까 커피는 한 2잔 이하로 줄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6시간 이상씩 주무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일찍 주무셔야 되고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30분 이상 빨리 걷기를 하시게 되고요. 또 아마 편통 앓으신 분들 겪으실 텐데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야식을 먹게 되면 네. 두통을 악화시키거나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뭐 늘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아, 두통에는. 네. 네. 자, 0545님. 신랑이 올해 협심증 판정을 받아서 약을 먹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요. 협심증하고 관련이 있나요? 하셨네요.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심장이 아프게 되면 심장두통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통증이 전이가 돼서 두통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심장의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서는 이제 심장 협심증이면 혈관이 순간 수축하게 되는데 혈관을 느리는 약들이 있어요. 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들이 있는데요. 그런 약들은 두통을 악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병 자체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럼 그거 병원에 가보셔서. 가봐야 돼요. 아, 예, 네네. 예. 약을 먹을 때 아픈 건지 정말로 운동이라든지 그랬을 때 혈관이 수축했을 때 아픈 건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약물을 조절하시든지 안 그러면 좀 더 다른 혈관이 수축하는 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완화나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두통에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누차 강조하지만은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말씀드리면 1분 이내에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점점 심해지는 경우. 그다음에 약에 치료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자세에서 나빠지는 경우는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네. 또 흔히 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한 원인은 편두통입니다. 네. 한쪽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요. 머리 아플 때 속이 미식거리거나 체하거나 울렁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좋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하시게 되면 아마 훨씬 좋아질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약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네, 말씀이시 맞습니다. 물론 남행하면 안 되겠지만.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대한두통학회 부회장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전문의 주민경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아,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나 이수영.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갖고 싶던 전자제품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날.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하이마트로 가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번 주에는 그리움에 대한 문자 받고 있는데요. 0977님. 절친 언니네 강아지 이름이 캐슈입니다.
사실 갈 때마다 어찌나 엉기고 커피까지 없고 밉지만 속으로 이렇게 외치며 참습니다. 이쁘니까 참는다라고요. 2126님 초등학교 1, 2학년 때 집마당에서 아이보리색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이름은 아롱이. 아빠가 회사 가실 땐 회사 정문까지 따라갔다가 길 건너 다시 집에 가고 제가 학교 갈 때 학교 운동장까지 바래다주고 집에 갔던 아주 똘똘한 녀석이었습니다. 20여 년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8307님 중학교 때 포메리안견 처음으로 아버지 친구 소개로 입양한 적 있습니다. 사람 같아서 정말 강아지가 아닌 하나의 형제처럼 지내오다가 나이 들어 하늘나라로 가서 그다음부터 못 키우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네, 오늘 2126님, 0977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 다 됐네요. 오늘 끝곡으로 장은아의 고귀한 선물 띄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신나는 금요일 만드시고요. 따뜻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김명숙이었습니다.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합니다.